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의 저자 설춘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경매 공부는 그냥 딱 이 하나의 책으로 끝내도 된다. 저는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뭐 여러 권 사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2번, 3번 정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 48페이지 아파트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의 대상으로 고민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아파트라고 하는 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서울에서의 아파트 가격 비싸다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또 지방 이렇게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뭐 아파트가 조금 더 선호도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경매 시장에서 초보자가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낙찰을 받는 사람도 있고 투자용으로도 낙찰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동산에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수요와 공급 다른 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뭐 절벽이다. 부동산 가격, 부동산이 약간 침체된 시장이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러분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한 약 50명의 수강생 중에 약 90%에서 95% 정도가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약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동산 침체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파트는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이 대단히 쉽죠. 기본적으로 뭐 온라인을 통해서 애지간만 하면 다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매매나 임대도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격이 있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조금만 다운시킨다면 이를테면 월세가 뭐 80만 원인데 월세를 70만 원으로 내렸다. 시세는 뭐 3억인데 매매가를 한 2억 8천으로 내렸다. 이러면 웬만하면 여러분 사실 거래가 된다. 이렇게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역 분석에서 지역, 아파트 실수요자라면 지역을 바꾸기가 쉬울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못해도 한 3년, 5년, 어떤 분은 10년, 15년 정도 살았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15년 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사를 간다면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정도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도 있지만 저의 와이프, 저의 두 딸아이의 어떤 생활 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사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을 한 두세 개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투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저도 뭐 제주도 또는 부산, 전주 이렇게까지 뭐 투자는 사실은 바운다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은 뭐냐? 첫 번째는 역세권. 두 번째 대단지, 세 번째 신축, 거기다 하나 더 있다면 초품화 정도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아파트 가격이 잘 안 뜨더라. 그러면 역세권이 아니든지 대단지가 아니든지 신축이 아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많은 분들에게 당신네들은 몇 평형대를 살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과거에는 33평형 대 또는 24평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몇 평형대 살고 싶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0평형대 이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또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투자용으로는 오히려 한 24평 이하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또는 앞으로도 1,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4평 이하 또는 18평형 이하의 아파트가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금 중요하죠? 예, 어떤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100%를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내 돈 한 50%, 예, 은행에서 레버리지 한 50%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서울에 또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대출의 한도가 좀 많이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점. 네, 그러나 그것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또 좀 기다리면 또 그것이 완화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 세 개의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 또 어디일까? 뭐 이를테면 인천을 한번, 뭐 이를테면 김포를 한번, 서울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동산 투자도 트렌드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정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좀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희가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역세권 가장 중요하고, 대단지 못해도 1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신축 좋은 것은 한 5년 이내, 그래도 한 10년 이내 정도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다 플러스 학부모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그렇게 가까운 것을 뭐 이렇게 너무 고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만큼은 상당히 고민하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종종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팟빵 설춘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의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